벚꽃이 활짝 피고 이제 봄이 막 시작되는 좋은 시간에 여러 선생님들 학생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또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음을 보고 정말 비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확인되고 고발되고 누구나 알고 이 정도면 학교에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 법의 심판을 받는 감옥에 있든지 최소한 해임의 결정을 받아서 학교를 떠나야 될 사람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험을 즉시 퇴출시켜라! 퇴출시켜라! 그 사람이 학생들이 교복 위에 체육복을 입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 급식실에 애가 몸이 안 좋은 애가 남학생이 밥을 먹으러 가다가 걔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체육복을 입고 왔어요. 반대 교감이 딱 서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마가 딱 아가 놀래가지고 버뜩 벗었어요. 버뜩 벗었는데 딱 봤어요. 이리 와 내가 봉사한 줄 아나. 그래야 그 자리에서 기사대기를 다 20대 쳐발라봤어요. 뭐 완전히 애가 막 정신없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지는 이제 밥을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그거를 꼬불러 가지고 이 새끼 내를 속이려고 하고 내가 보고 있는데 벗었다고 내를 속이려고 하고 어디서 이 새끼가 거기서 또 10대 정도 거의 애가 막 얼굴 붕붕 부을 정도로 맞았어요. 경위서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보고 만약에 우리 아가 진짜 학교 와서 이렇게 당했다면 내 선생이지만 학교 올라가서 그런 새끼는 내 진짜 가만 안 놔둘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학교에 축구 골대가 없어졌을 때가 근데 축구 골대가 없어진데 체육교사들한테 아무 이런 상의도 없이 축구 골대를 없애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봤죠. 이 축구 골대 왜 없앴습니까? 그 지 이야기로는 애들이 축구에 너무 빠지고 공부도 안 하고 성적이 오를 때까지 당분간 축구를 못 하기 위해서 축구 골대 없앴고 그래갖고 제가 교육청에 신고를 했다 아닙니까? 교육청에 신고한다면 신고해라 하더라고요. 그 교육청 장학사가 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더만 저를 부르더만 장학사가 학교 운동장에는 반드시 축구 골대가 있으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원을 채용하면서 받았던 대가로 2천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만두면서 다시 인사를 공개 채용하지 않고 자신을 자기 학교 윤리교사로 불법 전직했습니다. 원래 사립교사나 어느 사람도 행정실 관계없이 만약에 어떤 그런 비리를 저질 때는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불법 전직을 하고 그 불법 전직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승인해서 지금은 교감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을 무차별하게 폭행해서 그 당시에는 학생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내놓지 않는다 해서 그 학생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그것도 교사로서 내지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폭행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개박살을 내던 그렇게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끼리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했던 그런 말을 자기를 욕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오해해서 그 학생에게 또 2차적으로 엄청난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해임에 준하는 조치, 예를 들면 사직이라, 전보를 시키라 라고 했지만 재단에서는 코웃음을 치면서 감봉으로 처리해서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을 항의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립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학생과
교사에 대해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몇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학생들이 옷을,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네가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옷을 입었느냐, 그리고 애들이 배가 아파서 어떤 생리를 인해서 했을 때는 네가 잘못하면은 영원히 생리를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성희롱과 심지어는 어떤 학생에 대해서는 몸의 일부분을 만져가면서 성추행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학생은 부모 너무 충격을 받아서 결국 교육청에 가서 신고까지 했습니다. 역시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기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성적 조작 사건은 남학생 부회장 2학년이 교무실로 무단 침입으로 들어가서 교사의 책상을 열고 안에 있는 시험지를 수정해서 조작해서 답을 고쳐 쓰고 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는 결국은 학교의 인사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할 때 변호사까지 직접 데리고 와서 이 학생에 대한 규정을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교감이. 물론 그것 외에도 참 엄청난 있으면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은 이 교육청에서는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도 한 번도 없었고 또 사립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어나고 부산시 사립성인들 이것만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잡지 못하면 부산사학의 교육은 쓰러지고 만다. 그런 마음으로 담아서 오늘 교사 결의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사립학교법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 어느 분이 이렇게 만들었죠? 비닐하우스 딱 천막 6개월 치니까 다시 원위치 되어버렸죠. 네. 그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립선생님들은 명확하게 기억할 겁니다. 2005년에 사립학교법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개정해가지고 참 개방형 이사제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걸 또 누가 도로 원시시켰습니까? 네, 지금 저 청와대에 계신 양반 아닙니까? 아, 그 양반 국회 와서 농성도 하고 뭐 촛불도 들고 난리 쳐가지고 2007년에 되돌렸잖아요. 우리가 뭐 사립학교 들어먹자 그랬습니까? 이 사회에 감시할 사람 한 사람 정도 넣어 놓으라는 건데 그것조차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사립학교 지금 재정에 아마 한 99%가 공적인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교육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립학교를 교육청이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한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더라도 세상에 내 돈 내놓고 권리 주장 못하는 게 그게 병시지. 그게 왜 제대로 된 교육청입니까? 내 돈 내놓은 만큼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